네, 관련된 소식 함께 출연자들과 함께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최양호 시사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이 정치권 모든 이슈들이 이 성완종, 사실 요즘 성완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로비 장부까지 또 최근에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입장인데 야당 의원, 이전 정부의 인사들까지 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당 의원 리스트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사팀에서 굉장히 발끈하시고 예. 뭐 좀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냐 하는데 자, 잘 보시면요. 이 수사팀의 이름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경남 기업 의혹 관련 특별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경남 기업의 의혹에 관련된 거에 아주 주 목적으로 그 안에서만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수사팀의 목적이 수습을 위한 거지 이거 확대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뭐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신속하게 잡아서 지금 뭐 시작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확대한다는 그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수사팀의 목적은 경남 기업 의혹에 관련된 것에 아주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 검찰이요, 이 성 전 회장의 하이패스 또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수사에 어떤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성완종 회장의 동선을 지금 면밀히 파악한다는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이패스 기록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 3년간 그 기록이 보존이 된다 그래요. 3년. 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4월이니까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2012년 4월까지 기록은 지금 분명히 남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그 이완구 총리가 2013년도 4.23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문제는 지금 성완종 씨 측에서는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이 사무실에서 이완구 부여에 있는 이완구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완구 총리 측에서는 그 독대 사실 없다.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완종 회장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과연 그 갔다고 하는 시간대와 장소가 맞는지 이걸 이 하이패스 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완구 지금 당시 총리 측에서는 그 이제 충남 도청 개소식에 들렸다 오면서 시간 4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도 안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패스 기록은 기록대로 일단 객관적인 자료니까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려고 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은 지금 이완구 운전기사 그다음에 성완종 운전기사 두 분이 공이 각 독대한 것 같다고 지금 이 언론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독대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하고 또 지역의 일부 언론, 지역 언론사 기자도 역시 그 독대 사실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의 진술은 기억이 조금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하이패스 기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다면 그 점을 좀 분명하게 맞출 수 있어서 그래서 하이패스 기록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 중에 지금 화면은요, 그 4.19 혁명일을 맞아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순방 이후의 첫 공식 일정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차질 없이 국정을 살피겠다는 그 스스로 언급한 내용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이제 이완구 총리는 일단 본인이 이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제 억울하게 물러날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총리 자리에 계시니까 대통령 또 외유에 나가 있으니까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보이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참석은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를 물러나라라고 하는 입장이 야당에서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분명한 의사표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완구 총리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이 순방 기간 중에 예. 이완구 총리가 특별히 무혐의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아마 이렇게 퇴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종의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께서 귀국을 하시면 아마 물러나가도록
이렇게 자진 사퇴에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서 봐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김무성 대표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참석 외에 어떤 공식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는 말씀을 뭐 총리실 관계자가 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어떤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진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저께 총리는 어제 뭐 여기서 연설하실 게 있어서 그거 뭐 점검하시고 하셨다는데 지금 뭐 언론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두 분이 따로 뭐 만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 뭐 선거 유세 요번이 지금 이번 주 그 주말이 그 첫 번째 맞는 그 예. 주말이거든요. 이번 예, 재보선에.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뭐 지원 유세하느라고 꽉 차 있는 일정으로 가기 때문에 금방 나가실 것 같고요. 또 불필요하게 만나서 두 분이 뭐 말씀하시면 또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 또 이게 뭐 일파만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기서 그냥 헤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완구 총리 거듭된 말 바꾸기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충청도 사람이 원래 이렇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뭐 예. 청문회 때부터 말 바꾸기가 많으셔갖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뭐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 때도 너무 자신감 있는 그런 말투로 하셨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정치인들이 옛날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부인부터 했는데 지금은 뭐 하이패스다, SNS다, 뭐 예. 사진 이런 거 말고요. 옛날에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이 확정되도록 부인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첫날은 법과 원칙이 22번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뭐 야당 의원들 후원금 받지 않았습니까? 얘기부터 지금 매를 스스로 버르셨어요. 매를 스스로 버르시면서 갔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요. 네.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 그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됐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말을 뱉어놓고 그것을 덧칠을 하니까 자꾸만 들어옵니다. 하여튼 요번 계기로요. 이런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나 정치인들의 이 거짓말이고 성희롱 수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완구 총리가 이 사건의 유죄 무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 국민들이나 정치권 또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게 최초에 첫날 그 국회에서 이 총리 질문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안 친하다, 특별한 관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만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비방론 나온 거 보니까 23번이나 만났다고 그냥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또 뭐 이거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시고 이 독대와 관련해 가지고도 또 다른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했던 그 실언이 그때도 그게 결정적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 국민의 대변자인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뭔가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언동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그때도 사실 많이 실덕을 했었는데 워낙 총리 임명 문제가 이게 자주 낙마를 하면서 대통령에 큰 부담이 되니까 그냥 통과시켜주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자체하고 상관없이 이완구 총리는 결과적으로 아마 물러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말 바꾸기 논란 이외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네, 의혹, 네. 물론 측근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 측근이 어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총리 역시 증거 인멸 교사로 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긴 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완구 총리의 비서관이 전에 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던 기사를 상대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시 동선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유도를 암시하는 내용을 수차에 반복해서 질문을 거듭해서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동선을 암시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성완종 회장 측 운전기사나 측근들의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안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총리 내지는 총리의 보좌관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그런 내용의 전화를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이 조용하게 수사를 받았어야 맞는데 그런 비판은 분명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들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뭐 전직 총리가 검사를 이제 수사를 받은 적은 있어도 현직 총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JP하고 이한동 예. 총리가 이제 또 한명숙 총리까지 해서 정치자금법 또는 뇌물수수로 이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현직으로서는
뭐 국회의장이 두 번죠. 박기태, 그다음에 김수환 의장이 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가 한 장의 메모 또 인터뷰로 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체가 이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탈리아의 그 깨끗한 손, 마나플리타, 그래서 일개 검사가 총리, 그다음에 총리 4명, 그다음에 정치인의 3분의 1을 바꾸는 그러한 뭐 깨끗한 손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사실 그래서 뭐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박근혜 정부의 위기다 그러는데 저는 100%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정말 단발성의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고 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외압 넣지 말고 검찰이 수사 잘하도록 해주고요. 이러한 이 전방위적인 수사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인이 나타나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저께 티타임 할 때. 그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인이 돼서 이 수사에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경질이 불가피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뭐 이 수사가 나와야 되고요. 오늘 보니까 뭐 일간지에 전직 총리들이 한마디씩 쭉 하셨던데요. 자, 일단 이 총리를 소환 조사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현직으로 가느냐, 뭐 전직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대통령이 귀국해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창극 사건 때도 온 이후에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의혹 갖고만 뭐 경질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경질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하여튼 계속 뭐 수사에 대해서 정확한 정황을 빨리 내놓는 것이 지금 수사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하고 결정을 한다. 이 부분에서 어떤 과정적인 얘기는 좀 이것저것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일각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벌써 후임 총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는 있는데 어쨌든 민경욱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지금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들 비공식적인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완구 총리가 버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완구 총리 스스로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완구 총리가 본인이 최초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보여줬던 덕을 이룬 모습들, 기자들과 그 언동, 그다음에 이번 지금 성완종 회장 사망 이후에 본인의 어떤 말 바꾸기라든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거짓말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보면 그런 언동의 과정을 본다면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의 덕을 많이 잃었다. 벌써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사퇴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 자체가 조금 고차원 고난이도 방정인 게 뭐냐면 검찰이 이 3천만 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입증해서 유죄 입증을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열에 9명 내지 10명이 받은 게 맞다라고 지레 지금 머릿속에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진실하고 상관없이 국민들의 의식은 지금 그렇게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 총리가 그러면 본인이 가령 안 받았다면 억울한 상황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과연 국정을 힘있게 끌어갈 만한 동력이 계속해서 추동력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안 받았다면 본인은 억울하기 그지 없겠으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용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교체된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월 만에 네. 또다시 총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크죠. 부담이 네. 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안 바꿨을 때 그러면 이 진흙탕 수렁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이 상황에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그나마 이 짧은 시간 지금 대통령 임기 3년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총리 인준하고 하는데 한 3, 4개월 걸린다 하는데 이 3, 4개월 내에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더 훨씬 나을 거다.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뭐 받았던 안 받았던 타격은 불가피하고 또 경질까지 뭐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앙금이 있다,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의
명단, 이 성완종 리스트 자체가 앙금이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홍 지사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홍 지사님이 참 뭐 홍키 이상한 별명을 뭐 하시고 뭐 참 여러 가지 뭐 돌출 행동들을 마시는데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참 망자를 저희가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복수 구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청탁을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준 사람 리스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측근들이 벌써 자기 측근 뭐 국회의원들 뭐 150명에게 100억 이상을 지금 뭐 줬다. 예. 정치 자금에 대가성 없는 정치 자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뭐 주고서 자기가 구명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뭐 안 들어주니까 의리가 없다고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자, 주고받은 사실은 나쁜 사실이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트에 나온 분들이 또 리스트에 이제 뭐 의혹이 가시는 분들의 사실관계를 밝혀줘야지. 말씀은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억하심정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한나라의 실세들이 이런 리스트 하나의 복수 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 수사할 때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슬슬 내가 누구한테 뭘 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한 두세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거든요. 첫째는 이 사람이 이미 힘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 자기 사업 계속하는데 별다른 영향 큰 관계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홍준표 지사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홍 지사가 돈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줬는데 나중에 생각만큼 일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거칠게 대했거나 뭐 이런 평소에 감정이 앙금이 쌓였던 경우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앙금의 리스트도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홍 지사 말이 반전은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회장한테 미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예.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럼 이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 이거는 별도의 얘기라는 거죠. 예. 돈이 간 부분만 확인되면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지 왜 가령 수백 명이 돈을 받았는데 이 중에 8명만 메모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 이 8명은 무슨 증오의 앙금의 리스트다. 증오의 앙금의 리스트일 수는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돈이 갔느냐 안 그렇죠. 갔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홍 지사 얘기는 약간 결국은 본질을 호도한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방송에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받아 먹었으면 그만큼 대가를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받지를 말았어야 됐죠. 안 봤어요. 맞는 그게 얘기고요. 먼저죠. 예. 예. 근데 재미난 얘기가요. 예. 이 진짜로 이 성 회장께서 정치를 위해서 기업을 한 거냐, 기업을 위해서 정치를 한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모여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뭐 정치형 기업인이다 뭐 근데 하여튼 자기가 이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의리를 찾고 뭐 구명 활동을 하고 이완구 총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청문회 때 우리가 이 압축 성장을 한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흠이 있다. 덮어달라. 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네. 덮어달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덮을 게 있고 안 덮을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빠집니다. 성 회장께서 방금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사업이나 본인의 이득,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돈을 뿌린 거 그것도 충분히 비난해야 되고 예. 살아계시다면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렇죠. 이유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돈 받은 사람들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 폭로를 했든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그것도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좀 안타깝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완구 총리라든지 김기춘 실장이라든지 뭐 홍문정 씨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사람이 죽었으면 또 사람이 징역 가기 직전이면 그전에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고 만남을 가져왔으면 사실은 토닥토닥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이 상황 수사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위로도 해주고 뭔가 조금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이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부 그냥 딱 어느 시점이 되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알아보지도 않고 죽고 나니까 몰랐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의 인격이나 세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특히 예.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정도 인간의 깊이가 저것밖에 안 될까?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좀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뭐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뭐 선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이제 이완구 총리를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선긋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차떼기 사건 있을 때 새누리당이 천막당사로 그 위기를 돌파해서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차떼기보다는 돈은 현격하게 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한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국민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지 도덕적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번 사건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국민이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철저한 자기 혁신이 없으면 이번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이제 총선 4월 총선 어떻게 될지 그럼 거기에까지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 아마 소장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철저하게 어떤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제 재보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성완종 리스트를 뭐 계속 수사하는 것과 이완구 총리의 거취가 아무래도 이 재보선에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세를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나 다 자기 이제 대표 취임하고서 처음 치르는 선거들이니까 이게 성적표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뭐 거의 뭐 24시간 도시는 것 같은데 자 뭐 처음에는 4대0 뭐 장밋빛이 이제 새누리당에 비쳤다가 지금 이걸로 해서 또 어둠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각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셈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역 후보들이 지금 지역에 자기들이 적당한 후보라는 것으로 갖고 갈 것이냐, 정권 심판론으로 갖고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셈을 하는데 지금 야당이 조금 유리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야당이 또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걸로 해서 역풍으로 또 여권의 지지층들이 결집할까 봐. 그래서 역풍이 올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는 야당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후보들이 분열돼 있고 또 원래 이제 재보선이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 당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재보선 큰 거 아닙니다. 내년 총선 큰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왔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이런 조그만 선거 여기에 활용을 해서 쓰지 말고 진짜 부정부패 이 비리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대표 두 분이 하실 일이지. 아이고 내석 그거 뭐 이름은 어떻고 예. 또 예. 얻으면 뭐 합니까? 네.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이걸 계기 삼아서 사실은 부패한 사람들 과감하게 좀 인적 청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밝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철저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의식 개혁이 몸부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